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7번째 시간으로 구리이시, 겐바, 내지, 마지끼리, 반생, 가나모노, 데나오시, 메꾸라, 하바키, 야마도메, 이렇게 61번부터 7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1번째 시간으로 구리이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리이시를 현장에서는 구리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와전되어 잘못 쓰는 말이죠. 일본 건축용어 사전에서 구리이시를 검색하면 직경 15cm 안팎의 하천에서 채취한 둥근 모양의 돌, 구리이시를 쪼갠 것을 와리구리이시라고 함. 와리구리이시는 집안에 깔고 건물 기초의 일부로 하기도 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구자판에서 구리이시를 검색해보면 둥근 모양의 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와리구리이시의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와리구리이시를 검색해보면 구리이시를 10cm 정도로 쪼갠 돌로서 집안을 다지기 위해 기초 밑에 채워 까는 것, 집안이 양호한 경우에는 와리구리이시를 깔면 오히려 집안을 약하게 함. 이 경우에는 흙 위에 직접 버린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좋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구리이시의 한자를 그대로 보면 밤돌이라는 뜻인데 15cm 크기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구리이시를 호박돌이라고 말하는데 크기로 보면 호박돌이란 표현이 더 옳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러나 강에서 채취한 호박돌은 구경하기조차 힘들어 잡석이나 쇠석을 까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는 모래 섞인 자갈, 기리꼬미를 깔기도 하죠. 일본에서도 기초에 주로 쇠석을 쓰고 정원 등에는 값비싼 쇠석이나 정원석을 쓰기도 합니다. 쇠석을 넣은 돌망태를 개변이라 말하죠. 주로 절개지의 사면에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정원이나 담장에서 귀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구리이시는 호박돌로 쓰면 좋겠으며 와리구리이시는 잡석이라 말하는 것보다는 쇠석이나 깬돌이라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1번째 시간으로 구리이시란 말을 정리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2번째 시간으로 겐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겐바를 검색해 보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장면이나 장소,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나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말함. 건축, 공사, 제조, 제작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일을 실제로 해가는 장소 이렇게 설명하며 연관어로는 교육 현장, 현장 감독을 듭니다. 우리 건설 현장 용어로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으며 야구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뜹니다. 겐바의 연관어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겐바 아다리란 말은 설계 도서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형편에 맞추거나
현장의 치수에 맞추거나 하는 것을 겐바 아다리라 말함. 이렇게 설명하며 우리는 현장 맞춤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겐바우치 콘크리트 구이는 콘크리트 제자리 말뚝을 말하며 겐바 요세츠는 현장 용접을 말하는데 네이버에서 겐바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용접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 걸 보면 겐바 요세츠를 줄여 겐바라고도 하나 봅니다. 겐바 워크라는 용어가 있어 찾아봅니다. 워크는 걷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겐바 워크란 현장의 감, 현장을 시찰함이라는 의미임. 겐바 워크는 실제 프로세스를 걸어가고 작업을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배우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타 자동차가 그 개념을 세웠으며 겐바는 비즈니스 영어 사전에도 올라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은 흔히 나타내다라는 뜻의 아라와스, 음은 겐이며 우리 한자어로는 나타날 현입니다. 장은 흔히 장소, 곳이라는 뜻의 바, 음은 조이며 우리 한자어로는 마당장입니다. 두 한자 모두 음으로 읽어 겐조라고도 합니다만 장은 조보다 훈파로 많이 읽힙니다. 건설 현장에서 파의 연관어가 좀 있습니다. 아시바, 비계를 말하고요. 스테바, 사토장을 말하고요. 오도리바, 계단참을 말하고요. 한바, 현장 식당을 말하죠. 겐바는 한자음 그대로 현장이라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2번째 시간으로 겐바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3번째 시간으로 내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지란 말은 이미 나사로 많이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내지를 검색하면 원통이나 원추의 면을 따라 나선 모양의 홈을 판 것, 거기에 끼워 맞추도록 내면에 홈을 판 것을 앞나사라 함, 물건을 체결하는 데 사용함, 태엽을 감는 장치 또는 태엽을 말함, 이렇게 설명하며 어원은 동사 내지의 연용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주는 비틀다라는 뜻의 동사 내지루의 문어형,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울러 내지에는 몇 가지 다른 한자를 병용하며 가다카나 내지로도 많이 표기합니다. 내지는 기계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품의 하나입니다. 내지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해당하는 1500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내지 부품을 사용한 다양한 장치가 제작됨, 이런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는 1543년 다네가시마에 표착한 포르투갈인이 가지고 있던 화약 심지 소총과 함께 전래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자판에서 내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나사들의 이미지가 뜹니다. 먼저 내지와 비슷한 용도의 부품을 비교해 보면 내지는 나선 모양의 홈이 있는 내지 전반적인 총칭, 볼트는 머리가 육각이나 사각으로 된 순나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비스는 나무나사나 작은 나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밖에 내지는 재료, 용도 등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내지라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죠. 제가 어릴 때엔 네지마와시에서 와전된 그냥 네지마시라 말했고 드라이버란 말은 몰랐습니다. 드라이버란 참 폭넓은 단어인데 네이버에서 드라이버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사 돌리개와 골프채가 먼저 뜨는데 야후 자판에서도 드라이버로 검색하면 마찬가지로 네지마와시와 골프채가 뜨는 걸 보면
어느 날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지라면 또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네지야마를 줄여 야마라고 하죠. 이 나사산이 망가졌을 때 야마가 빠가 났다 이렇게들 말했죠. 바가는 중국 사기의 고사에 나오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이라는 바보를 뜻하거나 못 쓰거나 망가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3번째 시간으로 내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4번째 시간으로 마짓길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마짓길이를 검색하면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것 또는 구획을 말함, 벽면에 의한 고정적인 것, 스크린, 아코디언식 구획, 커튼, 회전벽처럼 반고정적인 것 또는 이동식의 장치와 병풍 등이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짓길이는 공간을 뜻하는 마와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 시키루의 명사형 시끼리의 합성어이며 일본 백과에서 시끼리를 검색하면 구획하는 것 또는 그런 것, 예문으로 가리개로 칸막이를 만듦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오자판에서 시끼리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시끼리는 이렇게 모든 사물의 칸막이를 말하며 플라스틱 용기, 도시락, 접시, 프라이팬, 냄비, 선반 등 생활용품에 폭넓게 쓰이는가 하면 이렇게 스모의 준비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짓길이는 건축물 내부의 칸막이벽을 말하며 특히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짓길이는 이런 고정식 칸막이벽 외에도 파티션, 커튼, 미닫이문, 가구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제 마짓길이는 선택의 여지 없이 칸막이 벽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4번째 시간으로 마짓길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5번째 시간으로 반생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반생을 검색하면 소둔철선으로 굵기를 번호로 표시하는 것에서 반생이라 불리움. 반생은 수치가 클수록 가늘며 굵기에 따라 용도가 다름. 통상 반생이라고 하면 12번 선으로 통나무 비계 등의 결속에 사용함. 이렇게 설명하며 반생의 물성에 대해서는 소둔시킨 연철로 만들어진 가는 철선, 결속 등에 사용되며 통상의 철선을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부드럽게 해서 만듦. 반생, 소둔선, 소둔철선이라 부름. 보통 철선으로는 어려운 당겨매는 데에도 견디기 때문에 통나무 비계나 지주의 고정 등에 사용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반생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고 네이버에서 반생으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 반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반생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강관비계가 나오기 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적산 표준 품셈에는 이렇게 통나무 비계 자료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삼나무 같은 매끈한 통나무를 썼지만 우리는 낙엽송을 껍질이 붙은 채로 사용해서 매끄럽지 않아 오히려 미끄러짐에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긴 비계목은 길이가 18자, 5.4m 정도여서 무게가 상당했죠. 이 무거운 비계목을
한 팔로 채 올리던 비계공을 생각하면 지금도 대단하다, 아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외부 비계는 강관 비계나 시스템 비계로 대체되었고 일본에서는 차세대 비계란 말까지 등장하면서 안전을 향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나무 비계는 사라졌고 따라서 반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발도둠, 우마를 말하죠. 작업 발판을 짠다든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가설물의 고정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거푸집 공사에서도 세파레이터, 폼타이 등으로 대체되었죠. 반생이라면 꼭 따라다니는 연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라는 긴결 도구입니다. 렌치 스패너와 같이 쓰기도 하죠. 신호라는 말의 어원은 신호인데 조리대라는 대나무과의 식물을 말하며 그 죽순이 신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요즘은 가다카나 그대로 신호로 표기합니다. 반생은 보통 8번에서 12번의 철선을 쓰고 철근을 묶는 결속선은 20번, 21번 철선을 주로 씁니다. 결속선의 긴결 도구를 학가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갈고리란 의미의 후커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반생은 소철선, 소둔철선, 연철선 또는 일본처럼 철선의 굵기로 8번선, 10번선 이렇게라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신호란 말은 현장에서는 너무 와전되어 신호대, 신우, 신호대, 신호, 신호대, 신우, 신우대 등으로 가지각색으로 불려지고 있어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으며 학가는 발음이 비슷한 후크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5번째 시간으로 반생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6번째 시간으로 가나모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모노는 가네와 모노의 합성어입니다. 일본어에서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앞 단어의 끝 모음이 에로 끝나는 경우 음을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아 또는 와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나모노를 검색하면 금속재의 기구, 냄비, 솥, 칼, 숟가락 등, 그릇 등에 붙이는 철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가나모노를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철물들이 뜹니다. 건축 현장에서 말하는 가나모노는 주로 창호 철물을 가리킵니다. 창호는 일본어로 다대구라고 말하죠. 가나모노는 창호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쓰이는 말입니다. 목공, 비계, 흙막이, 벽돌, 미장, 타일, 철골 등의 공사에는 물론 전기, 설비 공사에 이르기까지 가나모노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가나모노와 같이 사용되는 말에 가나구가 있습니다. 가나구와 가나모노의 차이점에 대해 가나구란 그 자체만으로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없지만 다른 도구와 조합시킴으로써 기능을 갖는 금속재의 부속품임. 가나모노란 금속으로 된 비교적 작은 도구를 말하며 주로 그 자체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능을 갖는 것임.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합니다만 우리는 가나구란 말은 거의 쓰지 않고 가나모노로 총칭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말도 예외 없이 철물 또는 금속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6번째 시간으로 가나모노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7번째 시간으로 데나오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데나오시를 검색하면 일단 완성된 후에 불완전한 부분을 고치는 것, 예문으로 법안을 손질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데나오시를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가 검색되며 네이버에서도 데나오시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데나오시로도 검색이 되는데 이는 와전된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각 공정별로 데나오시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타설 후 데나오시가 가장 힘드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주로 배가 불러서 핫슬이라는 파취 작업부터 해야 하니까요. 노출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더욱 난감합니다. 그 밖에 방수, 미장, 타일, 도장, 공사 등에도 데나오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도 데나오시는 있겠죠. 데나오시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야리나오시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감으로 봐서는 데나오시보다 범위가 더 큰 듯합니다. 또 비슷한 발음 다른 한자의 데나오시는 처음부터 다시 고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이 말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데나오시와 야리나오시는 모두 준공 전 용어이고 준공 후에는 하자 보수에 해당되겠죠.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은 훈이 고치다, 바로 하다 라는 뜻의 동사 나오스, 음은 적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곧을 직이며 직선에 쓰입니다. 이제 데나오시는 손질, 재손질, 손보기, 고치기, 수정작업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대와 연관된 현장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대마는 품석을 말하고요. 대마찌는 작업 대기를 말하죠. 대모도는 조력공을 말합니다. 대쓰리는 손스침을 말하고요. 대내리는 손비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에서 많이 썼던 총기 수입이란 말이 있었죠. 수입이란 말은 손질이란 뜻의 일본어 데이레를 우리 한자어로 읽었을 뿐이므로 총기 손질로 바꿔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7번째 시간으로 데나오시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8번째 시간으로 메꾸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메꾸라를 검색하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물의 살이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건설에 관련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야후자판에서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맹, 한자, 메꾸라 히라가나, 메꾸라 가타카나 이렇게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뜨며 메꾸라라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네이버에서 메꾸라로 검색하면 배관 관련 이미지가 뜨는데 이렇게 야후자판의 메꾸라 가타카나의 이미지가 우리 현장에서 말하는 메꾸라와 비슷한 이미지들입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 대신 시각장애인이라 말하듯 일본에서도 한자 대신 메꾸라 가타카나를 주로 쓰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쇼가이샤라고 말하죠. 애와 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배관에 쓰는 메꾸라의 종류를 보면 메꾸라 캡, 블라인드 캡을 말하고요. 메꾸라 플러그, 블라인드 플러그, 메꾸라 플랜지, 블라인드 플랜지 등이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맹은
훈이 장님이란 뜻의 메꾸라이며 음은 모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눈물명이며 문명에 쓰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배관에 주로 쓰이는 메꾸라이지만 건축 분야에서는 단순히 구멍이나 틈 등을 막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메꾸라시, 메꾸라이 등은 와전된 말입니다. 이 밖에 맹이란 한자를 쓰는 현장 용어가 있습니다. 토목에서 쓰는 맹암거란 도랑에 자갈이나 나뭇가지 단을 넣고 되메운 지하배수, 건축에서 말하는 맹지란 도로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메꾸라를 배관에서는 블라인드 캡, 건축에서는 막음, 마개, 메꿈, 채움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8번째 시간으로 메꾸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9번째 시간으로 하박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하박기를 검색하면 바닥과 벽의 이음매로서 벽의 최하부에 취부하는 좁고 긴 가로판임, 바닥과 벽의 경계가 되며 더러워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벽의 하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하박기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이미 현장에서는 걸레바지로 많이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건의 하박기와 폭의 하박기로 한자를 혼용하고 있어 한자부터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건은 토막, 자투리, 배, 행주, 수건, 머리나 옷깃을 감싸는 배,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은 사물의 가로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 또는 장방형의 짧은 쪽의 길이,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는 넓은 어깨, 책상 너비, 도로폭을 듭니다. 건은 훈이 없으며 음은 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수건건이며 두건에 쓰입니다. 폭은 훈이 너비라는 뜻의 하바이며 음은 흑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폭이며 노폭에 쓰입니다. 따라서 긴이란 일본 한자는 폭이라는 뜻이 없이 폭의 앞 부수자인 긴을 따와서 폭의 약자처럼 병용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폭 하박기라 했었는데 요즘은 건 하박기라는 한자를 더 많이 쓰는 듯 합니다. 하박기란 바닥과 벽이 부딪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부재임, 벽과 바닥에는 목재의 신축에 대처하기 위해 작은 틈을 만듦. 그러나 그대로는 먼지가 틈새로 들어가지만 하박기를 틈새에 설치함으로써 먼지 등의 침입을 막음. 이렇게 설명하며 하박기가 더러워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벽의 하부를 보호하는 목적 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도 있군요. 바닥과 벽이 부딪히는 부분의 경계에 하박기가 있다면 벽과 천정이 부딪히는 부분의 경계엔 마허리 붓지가 있죠. 마허리 붓지는 반자 돌림을 말하며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미를 연출하는 데 중요한 부재이며 심플하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한편 물을 많이 쓰고 음식물 찌꺼기가 배출되는 주방 등에는 안쪽 하박기 타일을 쓰기도 하며 환경과 위생을 중요시하는 해썹 관련 식품 공장 등에는 먼지가 끼이지 않도록 곡면의 알을 하박기까지 사용합니다. 비계의 발막음 판도 철제 하박기라 하는군요. 그러나 네이버에서 하박기로 검색하면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뜨니 하박기란 말은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69번째 시간으로 하박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70번째 시간으로 야마도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야마도메로 검색해 보면 집안을 굴착할 때 주위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토류판, 거푸집 등으로 흙을 밀어붙이고 그 벽에 띠장을 걸고 버팀보, H형광 등으로 지지하는 뼈대를 말함. 그리고 굴착 공사를 할 때 측면을 보호하고 주위 집안의 붕괴나 토사의 흘러내림을 막기 위한 공사를 흙막이 공사라고 함. 일반적인 것은 지주 또는 가로 토류판 공법이라 하며 지중에 H형광을 매입하고 인력으로 가로 토류판을 끼워 넣는 방법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야마도메를 검색하면 이렇게, 또 야마도메를 검색하면 이렇게 두 한자를 병용해 쓰므로 한자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류는 흔히 그대로 두다라는 의미의 동사 도메루, 음은 류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머무를 류이며 유하게 쓰입니다. 지는 흔히 멈추다라는 뜻의 동사 도메루, 음은 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그칠 지이며 정지에 쓰입니다. 네이버에서 흙막이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흙막이 가시설로 검색해도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흙막이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안전이 요구되는 공정인 만큼 공법이나 용어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먼저 토류벽의 구조를 크게 구분해 보면 H파일 플러스 토류판, 시트파일, CIP, SCW, 일본에서는 SNW, 소일 시멘트 믹싱월이라고도 합니다. 지하 연속벽 등이 있으며 이 토류벽을 버티는 지보공에는 바깥쪽으로 당겨매는 어스앵커와 타이로드 공법 등이 있으며 안쪽에서 버티는 수평 버팀대 공법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 건축 용어들이 있습니다. 야마도메는 흙막이 가시설을 말하죠. 가시설이란 말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오야구이는 엄지말뚝을 말하고요. 야이다는 목재 토류판이나 강제 시트파일을 말합니다. 하라오코시는 띠장을 말하고요. 기리바리는 버팀볼을 말합니다. 히우치는 사보강제를 말하며 한자음 그대로 읽어 화타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말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목구조에서 히우치바리는 귀잡이볼을 말합니다. 나나메 기리바리는 레이커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레카라고도 말하는데 잘못된 말이겠죠. 시호코는 한자음 그대로 가져와 지보공이라 말하는데 어딘가 어색한 용어입니다. 저는 버팀틀이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야마도메의 연관어로 도도메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전에는 좀 어색하지만 방토라 풀이하는군요. 노리는 경사지를 말하며 한자음 그대로 분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흙막이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야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야마가 구루, 야마가 온다라고 표현하는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70번째 시간으로 야마도메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7번째 시간으로 61번부터 7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6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5번째, 6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